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5년 10월 27일 오전 11시입니다. 개혁신당이 나라 전체가 이재명 로펌의 분점이 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외교와 금융 같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를 포함해서 정부 요직 곳곳을 이재명 변호인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역시나 변호인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 그리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황당한 발언과 내로남불 행태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의 26일자 논평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공직 자격이 없는 이재명 리스크관리 변호사들 나라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 자, 이런 제목인데 자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이제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들은 한때 이재명을 변호하던 변호사였고 지금은 이재명을 지키는 공직자다. 공직을 맡은 게 아니라 이재명 방패 임무를 이어받은 것이다. 공직에 앉아서 이재명 호위무사 역할을 한다라는 비판이죠. 대표적인 인물로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들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조원철 법제처장을 보라. 국회에 나와 이재명은 전부 무죄라고 했다. 법령을 해석해야 할 법제처장이 스스로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임을 고백한 셈이다. 자,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부 다 무죄다. 단언하듯이 답변했습니다. 아니, 법제처장은 굉장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죠. 정부의 입법 활동에 조언하고 자문하는 역할입니다. 법령을 해석하는 역할도 맡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정말 대통령 변호인처럼 답변을 했다라는 거죠. 이분은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판사로 재직하시다가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대장동 재판에 변호인단으로 합류한 이런 이력이 있으신 분인데, 아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완규 변호사, 역시나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였습니다. 그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할 때도 뭐 대통령 호위무사냐 이런 식의 비판을 민주당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런 발언 굉장히 부적절한데 이뿐만이 아니었죠. 자, 계속 보시면 심지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운운하면서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헌법은 분명히 말한다.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헌법을 정권의 욕심에 맞게 비틀었다. 이쯤 되면 공직자가 아니라 권력 변호사다. 저는 이건 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봤는데, 아니,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헌법은 그런데 국민이 결단할 문제다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니, 법제처장이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그러면 국민의 어떤 지지가 있으면 이렇게 개헌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초의 수혜자가 되도록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자, 계속 넘어가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이번에는 비판하는데, 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어떤가? 고도의 금융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를 꿰찬 문외한 인사였다. 그뿐 아니라 최악의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 라고 떠들던 사람이 지금은 서초 아파트 2채, 성동구와 중구 상가 2채를 가진 부동산 부자다. 자, 이 이찬진 원장은 굉장한 현금 부자의 부동산 부자이던데 이분이 과거 참여연대에서 일하면서는 이렇게 떠들었다라는 거죠. 헌법에 다주택 금지, 즉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런 조항을 넣고 싶다. 이렇게 입으로는 떠들던 사람이 행동은 뒤에서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이렇게 여러 부동산을 거느린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니 내로남불, 위선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계속 보시면 말은 서민의 편이었지만 행동은 투기꾼이었다.
국감에서는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라고 하더니 결국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한다. 국민이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다. 이런 사람이 금융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나? 자,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단이 정부 요직을 싹쓸이했다.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국정원 기조실장, 법제처장, 금융감독원장, 게다가 외교 경험이 전무한 이가 유엔 대사 자리까지 차지했다. 저는 가장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인사가 바로 이 주 유엔 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변호인 출신인 차지훈 변호사를 낙하산으로 꽂은 이 인사였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외교에서 다자 외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게다가 트럼프 때문에 국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이 상황에서 다자 외교의 핵심인 유엔에 외교 경험이 전무한 인사를 대사로 앉힌다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게다가 며칠 전 뉴욕에서 열린 우리나라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제대로 답변도 못했습니다. 자,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에 나온 가장 중요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바로 2375호 결의안인데 이거에 대해서 내용 제대로 아냐? 라고 물었더니 답변을 못했습니다. 이 대북제재 결의안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북한의 어떤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 그리고 북한의 어떤 기름, 유류가 제공되는 것을 막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걸 질문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외교 문해안을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앉힐 수 있느냐. 그러니 아니 공직기강비서관, 민정비서관 여기에 변호인 출신들 앉힐 수 있죠. 그런데 금융감독원장 그것도 모자라서 외교 경험도 없는 사람을 유엔 대사에 앉힌다고요? 얼마나 전문 외교관들이 우습게 보겠습니까? 자, 계속 보시면 나라 전체가 이재명 로펌의 분점처럼 보인다. 국민 세금이 사실상 대통령의 변호사비로 쓰이고 있다. 이게 나라인가? 사법 리스크가 많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대가를 국민이 톡톡히 치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치르게 될 것이다. 공직은 충성의 보상이나 방탄의 은신처가 아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 하나로 자리를 차지한 자격 없는 자들은 모두 공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우선 이찬진, 조원철부터 위선과 가식의 가면을 벗고 당장 물러나라. 그게 최소한의 양심이다. 문제는 내로남불과 위선적인 행태, 황당한 발언이 계속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유엔 대사 같은 어처구니 없는 낙하산 인사로 무능을 노출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비판했는데 이 글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에 더 이상 자신의 가별초 변호사들을 임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졌으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지적 상황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재판입니다. 당연히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은 그들이 제시한 방향대로 사건이 다시 유죄로 올라올 경우 유죄를 확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며 끌어내리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미 별 4개를 단 정과대장 이재명 대통령이 5번째 별, 즉 명예계급인 원수로 진급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명확한 판단을 내린 대법관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새로운 대법관들을 대거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계획이 무산될 경우 사심제 도입을 통해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이렇게 다층 방어할 고민의 여력이 있으면 오랫동안 잘 참았다라고 논평하지 말고 북한 미사일이나 다층 방어하십시오. 우리 국민은 단 한 번도 이재명 대통령을 도덕적 결함이 없는 무결한 인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점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도덕성은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의 강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다른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목표로 하셔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평가입니다. 도덕적으로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한 대통령, 국내에서는 거칠게 말했지만 외교 무대에서는 국격을 지켜낸 대통령, 가족 간의 불안은 있었지만 국민을 화합으로 이끌었던 대통령,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 분골쇄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대통령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 보복을 당했다고 하더니 똑같은 일을 하는 대통령, 검찰 중심의 인사를 비판하더니 자신의 변호사들을 요직에 앉히는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실무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을 자처했을 때 국민의 반응이 냉담했던 이유는 애초에 그에게 그런 도덕적 완벽함을 기대한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점을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충고 같습니다. 부디 사법 리스크, 이재명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에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처음에 내 국민들에게 호소했던 그런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이걸 추구하겠다,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게 우선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